어둑해진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중년 남성.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있다. 민수야,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5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아왔던 그였다. 형수한테 미안하고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그런데 가장 미안한 건 나 자신이야. 바람이 불어와 사진을 날릴 뻔했지만 그는 급히 사진을 품에 안았다. 그 사진 속에는 23 청춘의 그와 21살의 그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연 곧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의 오랜 친구입니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워하셔서 제가 대신 들려드리게 됐어요. 이 이야기는 30년 전 한 청년의 운명을 바꾼 봄날부터 시작됩니다. 1987년 봄이었어요. 민수 씨는 25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형 민호 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가족들 모두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그날따라 민수 씨는 일찍 퇴근했어요. 형수가 될 은정 씨와 처음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민수야, 어서 와. 은정이가 동생을 데려왔단다. 민수 씨가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고 해요. 소파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거든요. 긴 생머리에 맑은 눈동자, 그리고 수줍은 미소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미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고 합니다. 민수 씨는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걸 느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입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식탁에 앉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은정 씨와 미영 씨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차려주셨죠. 민수 씨는 계속해서 미영 씨를 힐끗힐끗 바라봤다고 해요. 미영아, 대학교 몇 학년이니? 어머니의 질문에 미영 씨가 대답했어요. 3학년이에요. 국문과 다니고 있어요. 그때 형 민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은정 씨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미영이 예쁘지? 이 녀석이 우리 집 막내딸이 될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수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해요. 처제가 될 사람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민수 씨는 미영 씨와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좁은 싱크대 앞에서 어깨가 스치기라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죠. 오빠는 회사 일이 재미있으세요? 미영 씨의 질문에 민수 씨는 당황했어요. 그냥 평범한 질문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아, 그냥 그래요. 미영 씨는 졸업하면 뭐 할 거예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요. 미영 씨의 꿈을 들으며 민수 씨는 그녀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고 해요.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민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영 씨의 미소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형의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민수 씨는 자연스럽게 미영 씨와 자주 만나게 됐죠. 예단을 준비하러 가거나 웨딩홀을 보러 갈 때마다 함께 했어요. 어느 날 한강 공원에서 가족들이 모여 소풍을 갔습니다. 민수 씨와 미영 씨는 다른 가족들과 떨어져 산책로를 걸었어요. 오빠, 형수 언니랑 형 오빠,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미영 씨의 말에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죠. 미영 씨는 어떤 사람이 좋아요? 갑자기 튀어나온 질문에 미영 씨가 놀랐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따뜻한 사람이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 그 대답을 들으며 민수 씨의 가슴이 더욱 뛰었어요.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민수 씨는 미영 씨에 대한 감정이 점점 깊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었죠. 어느 비 오는 날, 민수 씨는 미영 씨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형수가 될 은정 씨의 드레스 피팅에 늦어서 둘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빠, 뭔가 고민이 있으세요? 미영 씨의 예리한 관찰에 민수 씨는 움찔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하지만 미영 씨는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민수 씨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미영 씨. 민수 씨가 입을 열려는 순간 은정 씨가 카페로 뛰어들어왔어요. 비에 젖은 채로 말이에요. 미안해, 미영아. 교통이 너무 막혀서. 그렇게 민수 씨는 자신의 마음을 말할 기회를 놓쳤어요. 어쩌면 다행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아쉬움은 평생 가슴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민수 씨는 미영 씨가 이제 정말 처제가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하지만 그 감정만큼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결혼식 전날 밤 민수 씨는 미영 씨에게 편지를 썼어요.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였죠. 하지만 결국 그 편지를 건네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건네서는 안 됐어요. 형 민호 씨와 은정 씨의 결혼식이 끝났어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죠. 민수 씨는 신랑의 동생 자격으로 하객들을 맞이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미영 씨는 신부 들러리로 하늘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민수 씨는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난 형 부부. 민수 씨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미영 씨 생각은 더욱 깊어졌어요. 한 달 후 형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족 모임이 열렸어요. 민수 씨에게는 고문 같은 시간이었죠. 미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께서 미영 씨에게 다정하게 물어보셨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였죠. 잘 지내고 있어요. 졸업 준비하느라 바쁘긴 하지만요. 미영 씨의 대답을 들으며 민수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처제였으니까요. 민수야, 너도 이제 장가갈 때가 되지 않았니? 형 민호 씨의 말에 민수 씨는 당황했어요. 다른 여자를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아직 생각 없어요, 형. 그런데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그 말을 들으며 민수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영 씨는 자신을 그저 형부로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미영 씨가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가 됐죠. 꿈을 이룬 그녀의 모습이 더욱 빛나 보였어요. 민수 씨는 미영 씨의 발령 소식을 듣고 축하 선물을 준비했어요. 예쁜 펜 세트였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쓰라고 말이에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잘 쓸게요. 미영 씨의 환한 미소에 민수 씨는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 선물을 건네면서도 가슴 한구석은 아팠죠. 이 무렵 민수 씨는 회사 동료들의 소개로 여러 여성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누구와 만나도 미영 씨가 떠올랐죠. 민수 씨가 만난 여성 중에 수진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착하고 현실적인 분이었죠. 민수 씨는 수진 씨와 만나면서 미영 씨를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됐죠. 미영 씨를 보는 순간 모든 감정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특히 힘들었던 건 형 부부가 아이를 가졌을 때였어요. 미영 씨가 예비 이모가 되면서 더욱 가족의 일원이 됐죠. 언니, 정말 축하해요. 이모가 되다니 너무 기뻐요. 미영 씨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민수 씨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이런 순수한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스스로도 부끄러웠거든요. 조카 준수가 태어났어요. 민수 씨는 삼촌이 됐고 미영 씨는 이모가 됐죠. 둘 다 준수를 무척 사랑했어요. 어느 날 민수 씨와 미영 씨가 함께 준수를 돌보게 됐어요. 형 부부가 잠시 외출한 사이였죠. 오빠, 준수 정말 예쁘죠? 미영 씨가 준수를 안고 웃는 모습을 보며 민수 씨는 가슴이 벅찼어요. 그녀가 미래에 어떤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거라는 생각에 질투가 났죠. 그럼 미영 씨도 빨리 결혼해서 예쁜 아이 가져요. 민수 씨의 말에 미영 씨가 얼굴을 붉혔어요. 아직 그런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알았어요. 미영 씨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자신은 더욱 고통스러울 거라는 것도요. 이 무렵 민수 씨는 수진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수진 씨에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진 씨, 죄송해요. 저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수진 씨는 실망했지만 이해해줬어요. 하지만 헤어지면서 한마디를 남겼죠. 민수 씨,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계시죠? 그분과는 안 되는 사이인가요? 수진 씨의 예리한 지적에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결국 민수 씨는 혼자 살기로 결심했어요. 미영 씨를 포기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운명은 잔인했어요. 미영 씨가 누군가와 만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같은 학교의 체육 교사였죠. 그 소식을 들은 날, 민수 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간직했던 미영 씨의 사진을 꺼내봤죠. 미영아, 정말 미안해. 형부가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자 중얼거리며 민수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한 순간이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민수 씨는 결국 36살의 맞선으로 만난 현정 씨와 결혼했습니다. 현정 씨는 착하고 현실적인 분이었어요. 하지만 민수 씨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미영 씨가 있었죠. 미영 씨도 그 체육교사와 결혼했어요. 30살이 되던 해였죠. 결혼식에서 민수 씨는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축하해. 정말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요, 형부. 형부도 곧 좋은 인연 만나실 거예요. 그때 미영 씨는 몰랐겠지만 민수 씨에게 그 말은 너무 잔인했어요. 이미 좋은 인연을 만났지만 가질 수 없었으니까요. 민수 씨와 현정 씨 사이에도 아이가 생겼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였죠. 민수 씨는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행복하지는 못했죠. 현정 씨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민수 씨는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항상 긴장했어요. 미영 씨를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거든요. 특히 힘들었던 건 미영 씨가 임신했을 때였어요. 민수 씨는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질투가 났어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는 그녀를 보는 게 고통스러웠죠. 시간이 더 흘러 미영 씨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였죠. 민수 씨의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였어요. 가족 모임에서 아이들이 함께 놀 때면 민수 씨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영 씨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녀와 함께 키우는 상상을 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요. 미영 씨는 그저 처제였고 민수 씨는 형부였을 뿐이었죠. 40대가 되면서 민수 씨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기는 법을 배웠어요. 미영 씨 앞에서는 완벽한 형부 역할을 했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했어요. 어느 날 민수 씨는 우연히 미영 씨의 일기를 보게 됐어요. 형수 집에 놀러 갔다가 미영 씨가 깜빡 두고 간 수첩이었죠. 궁금해서 펼쳐본 그 일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형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가끔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해. 착각일까? 민수 씨는 손이 떨렸어요. 미영 씨가 자신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그 다음 줄을 읽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형부가 좋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 하지만 이런 마음은 안 돼. 절대 안 돼. 민수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미영 씨도 자신을 좋아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서로 마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일기를 본 후 민수 씨와 미영 씨는 서로를 더욱 피하게 됐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대화를 최소화했죠. 현정 씨가 이상하게 여겼어요. 당신 미영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아니야. 그냥 바빠서 그래. 민수 씨는 거짓말을 했어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50대가 되면서 민수 씨는 더욱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살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반은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민수 씨는 혼자 술을 마시다가 현정 씨에게 털어놨어요. 당신한테 미안해. 나는 완전히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어. 현정 씨는 놀랐지만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분은 누구예요? 현정 씨의 질문에 민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영 씨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말할 수 없는 사람이야. 평생 말할 수 없는. 현정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죠. 민수 씨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했는지 깨달았어요. 현정 씨도 미영 씨도 그리고 자신도 말이에요. 최근 조카 준수가 군대에 갔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는 걸 실감했죠. 민수 씨는 이제 50을 넘긴 중년이 됐어요. 지난주 가족 모임에서 민수 씨는 미영 씨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어요. 미영 씨도 이제 40 중반이 됐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형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미영 씨는 어때?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 없어요. 그런데 가끔 옛날 생각이 나요. 민수 씨의 가슴이 뛰었어요. 어떤 옛날이요? 20대 때요.
그때가 참 좋았어요. 미영 씨의 말에 민수 씨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녀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 씨는 30년 동안 간직한 미영 씨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 놓아줘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30년간 마음 깊이 새겨진 사랑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민수 씨는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후회했어요. 만약 처음 만났을 때 미영 씨가 형수의 동생이 아니었다면, 만약 자신이 더 용기를 냈다면, 만약 운명이 다르게 흘러갔다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늦었어요. 민수 씨는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죠. 어제 공원에서 혼자 앉아있던 민수 씨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는 여전히 미영 씨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형부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바람이 불어와 사진을 날려보내려 할 때 민수 씨는 사진을 꽉 쥐었어요. 아직은 놓아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놓아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영 씨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민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여전히 그 사랑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만큼은 진실했어요.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깊었던 감정이었죠. 네 번째 장 마이너스 에필로그. 놓을 수 없는 마음. 그리고 용서. 오늘도 민수 씨는 그 공원 벤치에 앉아 계세요.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사진이 들려 있고요. 30년이 지났지만 그 사진 속 두 사람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어요. 민수야, 이제 그만 놓아줘야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지만 여전히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인생의 반을 차지한 사랑을 그냥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최근에 민수 씨는 큰 결심을 했어요. 미영 씨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로 한 거였죠. 물론 직접 건네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써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될 것 같았거든요. 미영 씨에게 이 편지를 당신이 읽을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써야겠어요.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말들을 말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게 잘못된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당신의 웃음소리,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비겁했어요. 용기 있게 포기하지도, 용기 있게 고백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까지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당신의 일기를 본 그날, 저는 더욱 절망했어요. 서로 마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어요. 이제 저는 50이 넘었어요. 인생의 반은 지나갔죠. 남은 인생만큼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살고 싶어요. 미영 씨, 행복하세요. 그것만이 저의 유일한 소원이에요. 민수 씨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편지를 찢어버렸죠. 이런 편지조차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적어도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했으니까요. 며칠 후 민수 씨는 현정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요.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현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당신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좋은 가정을 꾸렸잖아요. 민수 씨는 현정 씨의 너그러움에 더욱 미안했어요. 이런 좋은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죠.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정말로. 현정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도 충분해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 대화 후 민수 씨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현정 씨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가족 모임에서 있었어요. 민수 씨는 미영 씨를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자연스럽게 형부 역할을 하기로 한 거였죠. 미영 씨,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형부, 사춘기라 힘들어요. 특히 큰아이가. 민수 씨는 자연스럽게 조카들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더 이상 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미영 씨도 변화를 느꼈나 봐요. 어느 날 민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부, 요즘 많이 편해 보이세요. 민수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미영 씨는 알고 있었어요. 민수 씨가 무엇을 포기했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미영 씨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형부가 달라졌다. 예전처럼 나를 보는 눈빛이 아니다. 왠지 모르게 섭섭하다. 이상하다. 분명 이게 맞는 건데. 민수 씨와 미영 씨, 두 사람 모두 무언가를 잃고 무언가를 얻었어요. 잃은 것은 금지된 사랑이었고, 얻은 것은 평온함이었죠. 시간이 더 흘러 민수 씨는 55이 됐어요. 현정 씨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고, 아이들도 잘 자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사진은 간직하고 있어요.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거든요. 다만 이제는 그 사진을 보면서 미안함보다는 감사함을 느껴요. 미영 씨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그 사랑 때문에 더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어제 미영 씨가 민수 씨에게 말했어요. 형부, 저희 큰애가 대학 들어가요. 시간 참 빨라요. 축하해요. 민수 씨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더 이상 격한 감정의 동요는 없었죠. 형부도 건강 조심하세요.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미영 씨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수 씨는 고마움을 느꼈어요. 이제 그녀는 정말 소중한 가족이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 씨는 현정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사랑해요. 현정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 씨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민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그는 여전히 미영 씨를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올바른 자리에 두었답니다. 가슴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하되 현실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참 복잡해요. 때로는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랑도 있고 포기해야 하는 사랑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사랑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민수 씨는 이제 평범한 50대 아저씨가 되었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처제를 아끼는 평범한 가장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25살 청년의 순수한 사랑이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누구도 아프게 하지 않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어요. 오늘도 민수 씨는 그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 거예요.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 시절을 그리워하실 거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현정 씨와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실 거예요. 그것이 민수 씨가 찾은 삶의 방식이거든요. 사랑한다는 것, 포기한다는 것,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 민수 씨는 이 모든 것을 배웠어요. 늦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민수 씨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사랑은 없어요. 하지만 진실한 사랑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올바른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되는 일이 아닐까요? 민수 씨의 50년 인생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